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통합사회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어떤 문항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우선 예시 문항들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항에 관한 내용을 수업 시간에 풀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수업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가는 각각 건조 문화권 그리고 북극 문화권의 메타버스래요. 문화권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기후만으로 이 문항을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낙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봐서 가는 사막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후. 그 다음 나는 춤이라고 하는 그런 이동식 가옥이 있고 추운가 봐요. 외투를 입고 있네요. 여기 눈도 보이나요? 눈도 있고 여기는 툰드라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에서는 플랜테이션이 활발하다라고 했는데 플랜테이션은 주로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농업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가는 플랜테이션이 활발하지 않죠. 그 다음 사막기후 주민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건조 문화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건조 문화권이 주로 이제 서남아시아랑 북부 아프리카 쪽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문화를 건조 문화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건조 문화권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이 기후가 사막 기후라는 거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교도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 술록을 유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답은 그래서 을병 3번이 되겠습니다. 아랍어 사용도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9번 문항입니다. 9번. 지도는 어떤 자연재해의 발생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로 봤더니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규모 7.0 이상이라고 했네요. 얘는 지진에 대한 자료가 되겠네요. 그럼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하여 큰 피해를 준다. 얘는 열대저기압이네요. 열대저기압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태풍이라고 부르죠. 열대저기압. 그 다음 니은 판의 경계와 그 주변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맞네요. 지진과 화산활동은 판의 경계 부근에서 활발하게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내진 설계가 있다. 얘도 맞는 표현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어렵지 않았네요. 넘어가서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가는 18도, 18도보다 아래에 있네요. 18도보다 아래에 있고, 여기 봤더니 안데스 산맥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는 안데스 산맥 부근에 위치하고 항상 봄과 같은 상춘 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봐서 가는 열대 고산 기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18도인 선을 쭉 그으면 실제로 18도인 선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가는 열대 기후인데 연 강수량 가장 비가 적게 오는 날에도 50mm 이상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건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기면 정말 월 강수량이 50mm 이하여야 되거든요. 열대 기후에서는. 그래서 얘는 열대 우림 기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기가 없으면 열대 우림 기후고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면 사바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다. 가는 열대 고산 기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나는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적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았네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면 건기가 나타나죠. 그 다음, 가는 나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맞네요. 열대 고산 기후라서 해발 고도가 높습니다. 답은 3번. 가는 나보다 연강 수량이 많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죠? 여기 있는 강수량을 비교해보면 나가 더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열대 고산기후와 열대기후의 특징이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기온의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서 15번입니다. 표는 세 지역의 주민 생활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의 기후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찾은 것은 여름이 서늘하고 호남 농업이 발달했대요. 빵과 육류를 먹고 여기는 서안 해양성 기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안 해양성 기후. 그 다음 여름이 뜨겁고 건조하대요. 이상하다 그죠? 여름은 원래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여름이 뜨겁고 건조하고 포도 올리브 수목 농업 나무를 활용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올리브유 포도주 얘는 무슨 기후가 되겠어요?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네요. 기후. 여름이 매우 덥고 비가 많이 내려서 벼농사가 발달했고 쌀로 만든 밥을 주식으로 삼는다. 얘는 온대 계절풍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기후 그래프를 찾아볼게요. 여기가 가려졌구나. 선생님 얼굴에 가려졌네요. 에이,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할게요. 우선 A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보면 여름이 더운데 여름이 23도 여름이 이 정도 기후가 되는데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겨울에 비가 더 많이 와요. 이상하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는 기후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A는 지중해성 기후가 될 거고 그러면 나가 A가 되겠네요. 나가 A가 될 거고 2번, 4번은 답이 아니고 1번도 아니고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B를 봤더니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오고 C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네요. 그러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한해양성 기후가 되겠네요. 가는 B.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한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8번 문항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눈이 사는 곳을 의미하는 땡땡땡땡 산맥은 겐지스강의 발원지이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대요. 해발 고도 8,000m 이상의 높은 봉우리가 있는 이 기역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이고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이 충돌해서 형성된 산맥이죠. 답은 5번입니다. 고기가 아니라 신기스콕 산지고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는 아닙니다. 잉카 문명이 고대 도시가 위치하는 산맥은 안데스 산맥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아니라 중국과 인도 그리고 네팔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정답은 5번. 다음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20번. 다음 자료는 여행 중인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다. 가나 국가에 표시된 지역을 고른 것은 우선 밤늦은 시간에도 백야 현상으로 나처럼 환하대요. 백야 현상은 배운 적 없는 것 같아. 백야 현상은 배운 적 없는데 주로 백야 현상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고위도 지역에서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쪽 고위도 지역은 요렇게 자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 24시간 동안 태양빛이 비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백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백, 하얀, 야, 밤. 밤에도 하얀 현상이 나타나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두면 되고, 간헐천은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화산 지형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나는 1년 내내 덥고 습하지만, 1년 내내 덥고 습하대. 아, 이거 열대 우림 기후구나. 힌트를 줬어요. 열대 과일을 맛볼 수 있고, 스콜이 자주 내린대요. 아, 열대 우림 기후고. A는 어디냐면, 여기는 아라비아 반도가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건조 기후가 나타났었네요. 건조 사막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 그 다음 B는 어디냐면, 적도 부근에 있네. 적도 부근에 있으면 얘는 열대 기후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아, 그럼 얘는 열대 우림 기후고, 나가 B가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몰라도 돼요. 이 나라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고, 위치를 보고 어떤 기후가 나타날지를 추측하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고, 나는 B가 되고 답은 1번 아니면 5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간헐천, 화산 지형이 나타나고 백야 현상은 주로 고위도 지역에 나타난다고 했죠. 63도, 북위 63도에 나타나는 C, 여기가 어디냐면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는 판과 판이 벌어지는 경계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산 지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간헐천이었어요. 그러면 답은 C, B네. C, B니까 5번이 되겠네요. 5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끝났구나. 이제는 작년 3월 문제입니다. 작년 3월 문제, 고2 문제고요. 기후 그래프를 보고 맞는 경관을 찾는 문제예요. 우선 경관을 찾을 때, 기후 그래프를 찾을 때 18도 선생님이 자 이쁘게 못 긋겠네. 18도 선이 있고 18도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은 걸 봐서,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많은 걸 봐서 얘는 열대 우림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18도를 그었더니 18도보다 미치네요. 열대 기후는 아니고, 영하 3도보다 기온이 낮아요. 영하 3도보다 기온이 낮으니까 얘는, 그리고 또 하나 있네. 10도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은 10도보다 높아. 얘는 냉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대우림 기후에서 볼 수 있는 식생 경관은 B가 되겠네요. 그죠? 크고 작은 나무들이 빽빽한 상록, 항상 푸른 화렵수, 잎이 널쩍한 나뭇잎들이 있는 지역이 되겠네요. 그러면 가는 B가 될 거고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 잎이 뾰족한 나무들이 있는, 침엽수림이 있는 곳은 냉대 기후가 되겠네요. 나는 C.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A 지역은 키 작은 나무들이 조금씩 자라고 키 큰 풀들이 자라는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번. 다음 자료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워드 클라우드이다. 글씨가 가리네.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이 글씨가 가려진 건 문제지를 보세요. 편서풍, 대륙 서안, 그리고 그 다음에 호남농업, 목초, 수음 발달, 모자, 풍력 발전, 요거는 서안해양성 기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대륙 서안이라는 힌트를 줬고 호남농업이라는 힌트도 줬습니다. 편서풍도 있고요. 그 다음 B, 코르크, 오렌지, 수목농업, 와인, 그 다음 작은 창문과 흰 벽이 있는 휴양지. 지중해가 있네. 얘는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여기는 영국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서안해양성 기후. 여기는 이탈리아 쪽에 있는 섬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기억, A는 B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고온 건조했어요. 여름에 비가 안 오는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였고 서한해양성 기후는 여름에도 조금씩 비가 내렸네요. 연중 수뷴한 여름에 온난 수뷴한 기후가 나타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A는 B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 겨울 기온이 서한해양성 기후가 높을까요? 지중해성 기후가 높을까요? 선생님 이거 안 알려주셨잖아요. 안 알려줘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가 위도가 높고 여기는 위도가 낮아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평균 기온이 대체로 높겠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북반구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B 지역이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니까 올리브 생산량이 많겠네요.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낮의 길이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넘어가서 좀 졸리겠다, 그죠? 졸려도 힘냅시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얼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모든 땅이 꽁꽁 얼어붙어 있을 것 같지만 화산이 많고 간헐천을 볼 수 있다. 아이슬란드는 땅 속의 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땅 속에 있는 열을 활용하면 지열 발전이 되겠네요. 지열과 관련된 거는 2번. 판해 경계 지역이 화산 지형이 많이 나타나고 지열 발전이 발달했다. 나머지는 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화산 지형이 지열이 발달했구나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몰라도 되는 건 제끼세요. 그 다음 10번. 다음 자료는 가동물이 주로 서식하는 기후지역이다.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산타의 단짝 루돌프는 사실은 사슴이 아닙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그 노래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는 영어로는 레인디어라고 나와요. 레인디어가 술록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가 되겠어요. 노래에 나오는 루돌프는 사실은 술록입니다. 술록을 유목하는 지역은 무슨 기후냐면 툰드라 기후. 툰드라 기후가 될 거고 툰드라 기후에 맞는 거 녹차잎 따기. 차는 아니고 이건 배운 적 없어요. 몰라도 되고 낙타 타기 얘는 사막기후. 오로라는 주로 고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거든요. 고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고 고위도라는 건 날씨가 좀 추운 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실제로 오로라는 냉대기후에서도 볼 수 있고 한대기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오로라 몰라도 돼요. 여기서는 술록이 툰드라 기후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주민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알파카나 라마를 사육한대요. 알파카, 라마, 해발 고도 높고 1년 내내 봄과 같은 날씨. 판초를 입는데 얘는 열대 고산 기후.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을 찾으면 이 지역, 안데스 산맥이 있는 이네요. 답은 5번. 5초 만에 답이 나왔습니다. 5초 만에. 답은 20번. 답은 20번이 아니라 5번.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어, 6월 모의고사 문제네요. 6월 모의고사 문제. 세계지리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이다. 두 판이 서로 어긋나 미끄러지는 경계. 어긋나 미끄러지는 경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지리 상에서, 통합사회 상에서도. 가 지역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되겠네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될 거고, 가는 A.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고요. 두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경계는 D 지역이 되겠네요. 두 대륙판,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D. 답은 2번. B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글씨 이상하다. 충돌하는 것이었고 C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분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아이슬란드였네요. 그죠? 아이슬란드. D는 히말라야 산맥 위치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해외 로케이션 영화 촬영 계획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선생님 선생님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얼굴을 근데 얼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를 것 같아서 얼굴을 좀 넣었어요. 이해해 주시고 네, 이해해 주세요. 다음 자료는 해외 로케이션 영화 촬영 계획이래요. 우선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오는 계획입니다. 기억. 정글에 사는 부족. 정글에 사는 부족이고 스콜.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네요. 열대 우림 기후고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적도 주변. 여기 딱 적도에 걸치는 요 지역이고 여기가 보르네오 섬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 코스가 되겠네요. 기억이 맨 마지막 코스가 돼서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고 건기인 7월에 누대가 이동한대요. 건기가 있네. 건기가 있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싶대요. 이거는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여기 세렝게피티 초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반구 사바나네요. 니은이고 출발점이 여기가 되겠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안 보이네. 선생님 가려서. 그 다음 장렬하는 태양 아래 낙타와 함께 걷는 장면. 얘는 사막 기후. 니은은 사바나 기후.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됐나? 20분이 넘었네. 최대한 30분 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30분 되면 이미 끊을게요. 7번 가나 탐구 주제를 조사하기 위해 비교해야 할 가장 적합한 두 지역을 그래프에서 고른 것은 우선 이 A, B, C, D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적도 주변이고 적도 주변은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고 그랬는데 A, B 두 개가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요. 열대 기후하고 열대 고산 기후는 기온의 연교차가 작았어요. 그리고 최난월은 제일 더운 날 평균 기온을 봤더니 얘는 되게 더워. 최난월이 29도에 가깝고 얘는 최난월이 14도밖에 안 돼. 그런데 기온의 연교차가 없어. 겨울에도 14도란 얘기야. 그러면 겨울에도 14도, 여름에도 14도. 항상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구나. B는 열대 고산 기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열대 고산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 에콰토르에 있는 키토, 안데스 산맥에 걸쳐 있는 요 지역이 B가 될 거고요. 브라질 요 지역은 여름 기온이 29도, 제일 더울 때가 29도고 기온의 연교차가 3도야. 그러면 겨울 기온이 한 25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야 이거 죄송해요. 뭐지? 됐다. 그래서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브라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C랑 D를 구분해 보면 내륙과 해안 중에 내륙이 연교차가 크다고 했죠? 기온의 연교차가 큰 미국의 위치토가 C, 그 다음에 리치먼드가 D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기후인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온대 동안에 있는 기후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기후인지는 몰라도 되고 A도 열대 기후인 것만 알면 돼요. 사바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 왜냐면 강수량을 모르니까. 어쨌든 그러면 탐구 주제 위도가 비슷한데 수륙 분포가 기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육지와 바다를 비교해야 되겠네. 그러면 C랑 D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위도가 비슷한데 해발 고도가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고 싶어. 그러면 A, B.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열대 고산기후랑 열대기후만 알면 해발고도 A, B만 알면 CD는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답은 5번이에요. 어려운 스타일로 나왔는데 사실 문제 풀기는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10번 같이 갈까? 8번, 10번 같이 갈 수 있겠다. 8번,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고른 것은 사막, 서한해양성, 지중해성 기후 중 하나임. 우선 무수목기후, 선생님 무수목기후는 안 알려준 것 같아요. 수목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수목농업하면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무를 활용하는 거였는데 무는 무슨 무자냐면 요 무자예요. 없을 무자. 나무가 없는 기후예요. 나무가 없는 기후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기후냐면 건조기후, 사막이랑 스텝, 그 다음 한대기후, 툰드라하고 빙설기후. 이 두 개가 나무가 없는 기후인데 얘라고 했어요. 근데 봤더니 사막, 서한해양성, 지중해성 기후 중 하나래. 그런데 나무가 없어. 그럼 얘는 사막기후구나.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막이 나타나는 지역은 여기였네요. 그죠? 그레이트 샌디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사막 이름 몰라도 돼요. 위치만 알면 됩니다. 가는 기억. 여름철에 더운데 건조하대. 이거 이상하다. 그죠? 여름에 더운데 비 안 온 데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 무슨 기후였냐면 지중해성 기후. 나는 지중해성 기후. 호주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이쪽 지역이었네요. 그죠? 니은이 지중해성 기후. 답은 1번. 아닌 기후, 나머지 남은 거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되겠네요. 그죠? 서한 해양성 기후. 여기도 나타나고 뉴질랜드, 특히 뉴질랜드 쪽 서한 해양성 기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는 지폐 수집첩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의 후지산 화산이고 엘살바도르의 이잘코산 이잘코산 선생님도 몰랐어. 그럼 이잘코산 알아야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료를 보고 이 자료를 왜 줬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수능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지필고사도 수능 스타일로 선생님이 낸다고 했죠.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고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힌트 딱 있네. 용암, 화산, 새설물. 화산. 화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화산. 안정육계 몰라도 되고 시멘트 공업 몰라도 되고 테라로사 몰라도 되고 카나트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화산 지형은 지열 발전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문제만 풀고 쉴까요? 한 문제만 풀어야 되겠다. 선생님 지금 1반에서 우리 반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애들이 쉬는 시간 되면 올 것 같아서 우선 요 문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요 문제만 풀고 2차로 끊을게요. 다음은 온라인 학습 장면 일부이다. 댓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딱 봤더니 오아시스 있고 여기 대추야자 있고 그 다음에 흑벽돌집이 있네요. 창문이 작은 흑벽돌집. 얘는 무슨 기후구나? 사막기후구나. 사막기후,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흑벽돌집의 두께가 두껍다고 했어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수빈합니다. 얘는 서한 해양성 기후. 강한 햇빛 때문에 온몸을 가리는 옷을 입습니다. 맞네요. 답은 갑병. 이동식 화전농업으로 식량작물, 카사바, 얌 등을 재배합니다. 열대 우림 기후. 답은 갑병. 쉽네요. 2번. 우선 여기까지 듣고 조금 쉬었다가